이제는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관계가 편해지는 순간, 이제는 애쓰지 않아도 되는 관계.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나는 왜 항상 이렇게 애쓰고 있을까?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크게 상처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 서는 것처럼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 보이는 것은 오래도록 먼저 연락해온 자신의 모습입니다. 먼저 이해하려 했던 자신, 먼저 사과했던 자신, 먼저 참아온 자신, 틀린 행동을 해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노력들은 대부분 진심이었을 겁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 관계 속 사람을 아꼈기 때문에 그렇게 해온 것이겠지요. 그런데도 그 질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왜 항상 이렇게 애쓰고 있을까? 이 질문이 왜 생겨나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용히 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 편에서 나눴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진짜 속뜻과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편에서 우리는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던 감정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보다 조금 더 일상적인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특별한 상처가 아니어도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을 조율하며 살아왔는지를 조금 천천히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결론보다 그 과정에 더 오래 머무는 이야기입니다. 편안한 자리에 앉으셔서 천천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부 애쓰는 관계의 특징. 관계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오래된 것도 있고 새로운 것도 있습니다. 가까운 것도 있고 멀찌감치 유지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관계들 중에서 유난히 에너지가 많이 드는 관계가 있습니다. 잘못된 관계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유독 더 많이 신경이 쓰이는 관계. 만나기 전부터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게 되는 관계.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어디까지 이야기해도 괜찮을지, 어디서 선을 그어야 할지 미리부터 가늠하게 되는 관계. 누구나 그런 관계 하나쯤은 갖고 있습니다. 오래된 지인일 수도 있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인데 어쩐지 늘 조심스러운 관계, 침묵이 불편한 관계도 있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 말이 없어지면 왠지 어색해서 억지로 이야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사람 앞에서는 침묵이 오히려 편안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 자체로 충분한 느낌. 그런데 어떤 관계에서는 침묵이 생기는 순간부터 무언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서 그 침묵을 채워야 할 것 같고, 그러지 못하면 내가 뭔가 모자란 사람인 것 같아집니다. 말을 고르느라 지치는 관계도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렇게 표현하면 기분이 상하지 않을까? 말 하나하나에 무게가 실립니다. 그 신중함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니까요. 하지만 매번 그렇게 말을 다듬고 고르고 조율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냥 말하는 것이 무서워집니다. 그리고 만남 뒤에 더 피곤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집에 돌아오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져 있습니다. 뭔가 잘못 말한 건 아닐까? 불편하게 한 것은 아닐까? 좋은 시간이었는데도 그 여운이 가볍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보게 되고
다음 만남이 조금씩 부담스러워집니다. 이런 관계들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탓하기도 합니다. 내가 예민한 것이겠지. 내가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이겠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그런 관계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는 것. 그것만큼은 사실입니다. 한쪽이 계속 맞춰야 유지되는 관계. 한쪽이 계속 먼저 해야 이어지는 관계. 그런 관계에서도 우리는 쉽게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2부, 왜 우리는 그렇게 애써왔을까? 관계를 잃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마 가장 솔직한 대답일 겁니다. 사람은 관계를 잃으면 그 관계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도 흔들리고 그 시간 속에 존재했던 자신의 모습도 어딘가 희미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특히 오래된 관계일수록 그 두려움이 큽니다.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과의 사이가 멀어지면 그 사람을 잃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긴 시간을 함께 지나온 자신을 잃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붙들게 됩니다. 조금 피곤하더라도, 조금 마음에 걸리더라도 관계를 유지하는 쪽을 택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신을 따뜻하고 너그러운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 합니다. 이해심이 많은 사람, 쉽게 관계를 끊지 않는 사람, 어려운 상황에서도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 그 바람 자체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바람이 우리를 지나치게 무거운 방향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에게 불편한 것을 계속 감수하는 방향으로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갈등은 불쾌합니다. 관계를 흔들고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고 때로는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습니다. 불편한 마음이 있어도 참습니다. 갈등이 생기는 것보다 그 마음을 삼키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으로 그 판단이 늘 틀린 것은 아닙니다. 모든 불편함을 표현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이어지면 어느 순간 우리는 관계 속에서 조금씩 자신을 줄이며 살아온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관계를 지키는 일은 때로 나 자신을 조금씩 줄이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 문장을 쓰면서 많은 분들이 어떤 얼굴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어떤 관계를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그 기억이 무겁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었을 겁니다. 다만 지금 우리는 그 방식을 조금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많은 시간을 통과해왔기 때문입니다. 3부 시간이 지나며 생기는 변화.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엇이 중요한지 조금씩 정리되는 과정입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것을 붙들고 싶어 합니다. 많은 관계, 많은 가능성, 많은 연결. 그것이 풍요로움이라고 느끼는 시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오히려 무거워지는 순간이 옵니다. 이것은 사람이 차가워지거나 각박해지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무언가를 놓아도 된다는 것을
천천히 몸으로 알게 되는 과정입니다. 관계에서도 그런 변화가 옵니다. 모든 관계를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게 되는 시간. 이 깨달음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옵니다. 특별한 사건 없이 그냥 어느 날 조금 덜 연락하게 되고 조금 덜 신경 쓰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변화입니다. 그 변화를 느끼면서 죄책감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무정해진 건 아닐까? 사람을 너무 쉽게 대하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아직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정한 사람은 그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니까요. 모든 관계를 유지해야 할 의무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조금 서늘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의무가 없다는 말은 책임을 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를 유지한다면 그것은 의무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관계가 우리에게 의미 있기 때문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진심 때문에 이어지는 관계. 어떤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옅어집니다. 그것이 반드시 슬픈 일만은 아닙니다. 계절이 바뀌듯 사람과의 거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봄에 가까웠던 사람이 가을에는 조금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계절에 어울리는 거리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애쓰는 방식을 바꾸는 것.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에 가장 가까운 문장입니다. 관계의 수를 줄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밀어내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써온 방식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억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사부 애쓰지 않아도 되는 관계.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 가능한 관계.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앉아 있어도 충분한 사람. 침묵이 대화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하는 관계. 그런 관계는 오래 알아서 생기기도 하지만 오래 알아도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어떤 결로 이어진 관계냐의 문제입니다. 연락이 뜸해도 어색하지 않은 관계도 있습니다. 몇 달 만에 연락이 와도 마치 어제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관계. 오래 연락을 못했다는 것에 서로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라는 한마디가 많은 것을 모두 담을 수 있는 관계.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되는 관계도 있습니다. 긴 설명 없이도 그랬겠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관계. 왜 그랬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처음부터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그런 관계가 편안한 이유는 서로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관계에서 자신을 설명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이유로 이런 행동을 했고, 나는 그때 이런 마음이었다고. 그 설명이 쌓이면 피곤합니다. 말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더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되는 관계에서는 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나인 것으로 충분한 관계. 무언가를 더 보여줄 필요 없이 지금 이 모습으로 이미 받아들여지는 느낌. 그 느낌이 얼마나 드문 것인지를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런 관계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드라마틱한 감동도 없습니다.
그냥 함께 밥을 먹어도 좋고, 아무 말 없이 걸어도 좋고, 오래 못 봤어도 만나면 바로 편안해지는 관계. 이런 관계가 왜 소중한지는 사실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한 번이라도 그런 관계를 가져보신 분들은 이미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를 아직 갖고 계신 분들은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다시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5부 관계의 거리, 가까움과 멀어짐을 우리는 종종 좋고 나쁨의 문제로 받아들입니다. 가까워졌다면 좋은 것이고 멀어졌다면 나쁜 것이라고, 관계가 깊어지면 성공이고 옅어지면 실패라고. 하지만 관계는 그렇게 단순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관계는 멀어졌을 때 오히려 더 편안해집니다. 너무 가까이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조금 거리가 생기면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무를 너무 가까이에서 보면 나무 전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물러서야 나무의 형태가 보입니다. 관계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가까웠던 관계에서 조금 물러섰을 때 처음으로 그 사람이 온전히 보이기 시작하는 경험. 지나치게 가까웠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했고 그 기대가 어긋날 때마다 더 크게 상처가 됐던 관계. 그 관계에서 조금 거리가 생기면서 기대도 줄고 실망도 줄고 그 사람의 좋은 면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끝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 관계에 어울리는 거리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거리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도 있고, 조금 멀리서 따뜻하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그보다 더 멀리서 안부만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거리들이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는 자주 만나야 유지되고, 어떤 관계는 1년에 한 번 연락해도 깊이가 있습니다. 빈도가 친밀함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주 봐야만 가까운 것이 아니라는 것. 오래 연락을 못했어도 진심이 살아있는 관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반대로 자주 만나고 자주 연락하지만 어쩐지 마음이 닿지 않는 관계도 있다는 것. 거리는 물리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거리도 있고 말의 거리도 있고 서로에게 기대하는 것의 거리도 있습니다. 그 거리들을 자연스럽게 조율해 가는 것이 나이든 관계의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6부 애쓰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애쓰지 않는다는 것은 무관심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관심과 자연스러움은 다릅니다. 무관심은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식은 것이고 자연스러움은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되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관심으로 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맞추는 것을 멈추자는 것입니다. 억지로 맞추는 것이 쌓이면 처음에는 배려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피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피로가 오래되면 자신도 모르게 그 관계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억지로 맞추지 않는다는 것은 내 방식으로 그 관계에 있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꾸미지 않은 모습으로, 계산하지 않은 마음으로, 그럴 때 관계는 더 오래 갑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관계보다 자연스럽게 이어진 관계가 더 오래 남습니다. 애쓰지 않는 관계는 차가운 관계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이 문장을 쓰면서 생각했습니다.
자연스럽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연스러운 강물은 억지로 흐르지 않습니다. 낮은 곳을 찾아 흐릅니다. 돌을 만나면 돌을 피해 흐르고 막히면 잠시 고였다가 다시 길을 찾습니다. 그 흐름에는 힘이 없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연스러움 속에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관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억지로 붙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관계,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서로의 결이 닿는 관계, 그 관계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히려 덜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덜 설명하고, 덜 맞추고, 덜 걱정하고, 덜 미리 생각하고, 그 자리에 생기는 여백 속으로 진짜 관계가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꽉 찬 그릇에는 아무것도 더 담을 수 없듯 억지로 채워진 관계에는 자연스러운 것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 틈을 만드는 것, 그것이 애쓰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에 가장 가깝습니다. 7부, 우리가 놓쳐온 것들, 관계에 너무 애써온 시간 동안 우리가 덜 돌봤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입니다. 이 말이 다소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이미 너무 많이 들어온 이야기이니까요. 하지만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사랑이나 돌봄의 이야기가 아니라 관심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쏟아온 관심만큼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에도 관심을 가져왔느냐는 이야기. 관계에 애써온 시간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를 향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내가 이렇게 하면 기분이 상하지 않을까? 우리 사이는 괜찮은 걸까? 그 질문들이 나쁜 질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질문들의 대부분의 에너지를 쓰다 보면 정작 자신에게 돌아올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인가? 나는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나는 이 관계 속에서 편안한가? 이런 질문들이 낯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지 않고 살아온 분들, 그런 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떠십니까? 관계의 문제가 아니어도 됩니다. 몸은 피곤하지 않으신지, 마음은 무겁지 않으신지, 그 점검이 다른 어떤 관계보다 먼저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진심을 주는 것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조금 더 머무는 시간, 그것이 결국 관계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이어갈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8부, 관계를 돌아보는 나이. 50이 넘으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몸의 변화도 있지만 마음의 지형도 조금씩 바뀝니다.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들은 더 선명하게, 어떤 것들은 더 흐릿하게.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들 중에서 진짜 마음이 닿았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조금 더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관계를 거쳐왔기 때문입니다. 화려했다가 사라진 관계도 있고, 조용했지만 오래 남은 관계도 있고,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진 관계도 있습니다. 그 모든 관계들을 통해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자신에게 맞는지, 어떤 방식의 연결이 편안한지를 천천히 알아왔습니다. 이 알미 빨리 오는 사람도 있고, 늦게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늦게 왔다고 해서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알게 된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알미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많은 것을 잃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더 잘 알게 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관계도 정리됩니다. 일부러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매일 연락하던 사람과 어느 순간 한 달에 한 번 연락하게 되고 그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시간. 반대로 오랫동안 멀리 있던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너무 달라서 맞지 않았던 사람이 세월이 쌓이면서 서로의 결이 비슷해지는 경우 관계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변하고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을 억지로 멈추려 하지 않는 것, 그것도 하나의 지혜일 수 있습니다. 9부, 오래된 관계가 주는 것. 오래된 관계에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나눈 시간들이 이미 두 사람 안에 쌓여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공통의 기억, 함께 웃었던 순간들, 함께 어렵게 지나온 시절들, 그 공유된 역사가 관계를 다른 무게로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관계는 신선합니다.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가능성. 하지만 오래된 관계에는 그 신선함이 없는 대신 무게가 있습니다. 쌓인 시간의 무게,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오래된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애쓰는 것과 다릅니다. 그 사람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과의 시간이 쌓여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 때로 연락이 오랫동안 끊어졌던 오래된 친구에게 불쑥 연락이 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 따뜻함이 어디서 오는지 생각해 보면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이 마음 어딘가에 살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아도 그 존재가 지워지지 않는 관계, 그것이 오래된 관계가 주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실 겁니다. 10부,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는 것.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맺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만날 기회가 줄어들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것 자체가 점점 더 에너지가 드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해집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관계를 포기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관계에 대한 기대를 조금 다르게 가져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의 새로운 관계가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었다면 나이가 든 뒤의 새로운 관계는 지금 이 계절에 어울리는 만남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이기에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살아온 이야기, 통과해온 시간들, 그 시간을 거치며 다듬어진 관점들, 나이 든 사람들 사이의 새로운 만남에는 그것들이 있습니다. 처음 만났지만 무언가가 맞닿는 느낌이 드는 사람, 많은 설명 없이도 통하는 것이 있는 사람, 그런 만남이 나이 든 뒤에도 가능합니다. 아니, 어쩌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 깊이 맞닿을 수 있는 만남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거쳐온 사람만이 많은 것을 거쳐온 다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부, 관계에서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 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대부분의 경우는 기대가 어긋났을 때입니다. 기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기대는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대는 때로
자신도 모르게 무거워집니다. 처음에는 작았던 기대가 시간이 지나면서 커지고 그것이 어긋날 때마다 조금씩 쌓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무관심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것을 해주어야 한다는 조건을 조금 줄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보통 관계에서 서로에게 무언가를 기대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줄어들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실망이 줄어들면 그 사람이 해주는 작은 것들이 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연락이 왔을 때의 반가움, 기대하지 않았는데 먼저 생각해 주었을 때의 온기, 기대가 낮을수록 감사가 더 잘 보입니다. 이것은 관계를 낮게 바라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이해하게 될 때 관계는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12부 상처받지 않는 관계란 없다. 여기서 한 가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애쓰지 않는다는 것이 상처받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가 있는 한 상처는 존재합니다. 가까울수록 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리 편안한 관계도 때로는 마음이 어긋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상처를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그것이 그 관계 전체를 덮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어긋남으로 그 사람과의 모든 시간을 부정하지 않는 것, 한 번의 실망으로 그 관계 전체를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나이 든 관계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젊었을 때는 관계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세상이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을 거쳐오면서 관계는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흔들려도 남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알미 조금 더 넉넉하게 관계를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상처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 상처가 오래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관계를 끝내는 이유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런 날도 있다는 것을, 그냥 그런 순간도 있다는 것을, 그 평온함이 쌓여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13부 감사하다는 말. 관계에서 우리가 가장 적게 하는 말 중 하나가 감사하다는 말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는 특히 그렇습니다.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관계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당연하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 관계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믿고 있기 때문에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하지만 그 당연함이 오래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이 있어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애쓰지 않는다는 것이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지는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관계에서도 감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생각이 났다는 것, 그냥 만나서 좋았다는 것, 그냥 함께 해주어서 다행이라는 것, 그 작은 말들이 관계를 오래 따뜻하게 유지합니다. 억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오는 표현, 그것은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흘러나오는 것을 막지 않는 것, 그것도 관계를 편안하게 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숨쉬듯 자연스러운 관계. 모든 관계가 편안할 수는 없습니다. 삶의 어느 자리에나 애써야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몇 개의 관계는 숨쉬듯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관계들이 있다면 나머지를 버티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것은 관계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멀리하자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써온 방식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억지로 채우지 않아도 되는 침묵,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 먼저 하지 않아도 이어지는 연결. 그런 관계가 삶 안에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아직 그런 관계가 없다고 느끼신다면 그 관계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덜 했을 때 저절로 드러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그 관계가 곁에 있는데 너무 많이 애쓰느라 그 자연스러움을 느끼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얼굴이 떠오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오래된 친구가 떠오르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조용히 곁에 있는 사람이 떠오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누군가가 떠오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얼굴이 떠올랐다는 것 자체가 그 관계가 아직 살아있다는 뜻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애쓰지 않아도 되는 관계는 누구입니까? 그 이름을 마음속에서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